네, 탐협통상자원부 차관님, 쌍콩, 비싼 콩,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예?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총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전의 발전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잠깐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 해 동안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투자액의 66.7%가 재생에너지에 투입이 되고 있고 원전은 3.8% 수준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OECD 35개국 중에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또는 원전 제로와 원전 감축을 추진 중에 있고요.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보니까 중국, 동유럽, 러시아, 인도. 참 우리가 귀감으로 삼기에는 다른 사회적 구조나 발전의 수치라는 것이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죠. 아울러서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 있었는데요. 탈원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말을 고수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또 잠시 제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 완료한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1998년도에 시작합니다. 당시에 원자력 포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3인당 녹색당 연합정부가 당선이 되면서 그때 탈원전을 고민을 하는데 당시에서도 한 20년 뒤에 완전 폐쇄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후에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2005년 기민기사 연합정부가 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탈원전 완료 시기를 35년으로 조금 더 11년 정도 늘립니다. 12년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벼랑간 정책이 바뀝니다. 2011년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당시인데요. 3월 12일 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틀 뒤에 연방 정부와 5개 주의 주지사가 긴급 협의를 해서 결국은 원전 비상 중단 조치 이후에 탈원전 선언을 하는데요. 11년에 시작해서 원자력 중에 마지막 2개가 폐쇄된 2015년에 탈원전 완료됩니다. 11년에서 15년 실질적으로 그죠? 4년 만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은요. 6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죠. 그 다음에 23년까지는 5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건설돼서 월송 1호기만 폐쇄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는 4기가 추가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전력 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둘째 치더라도 이걸 탈원전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오히려 부끄럽죠. 탈원전을 지지하는 정책 그룹 입장에서 본다면 괜한 공방만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탈원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정말 경각심을 일으켜서 2015년에 끝내버린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속도차, 그런 정도의 차를 봤을 때 탈원전이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지금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던 거죠? 예, 제가 좀 어떤 사안이나 상황에 비교적 맞는 말을 찾아내는 버릇이 좀 있는데요. 이 상황을 탈원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인데 적어도 23년까지는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차관님. 네, 그렇습니다. 자리하셨습니까? 예. 네, 이 스케줄대로 가더라도 60몇 년이 걸리죠. 예, 어쨌든 원전 발전량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차관님, 네. 비싼 콩, 쌍콩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두부 만드는데 가장 싼 콩이 원전일까요? 원전입니까? 예, 가장 싸다고 표현하는 거는 현재 구매 단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생산의 비용을 감안하면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싼 콩, 비싼 콩에서 비싼 콩일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비싼지조차 모르는 콩. 다시 말해서 백지수표를 끊어서 사오는 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로 백핸드 비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추산 자체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그 원전 폐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기당? 제가 지금 실제로 저희 그러니까 외국 예를 보면 건설 비용이 한 2-3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수치로 말씀 주신다면? 보통 독이 10조에서 20조. 예, 뭐 어쨌든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뭐 2개를 폐로하는데 뭐 5조가 들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뭐 6천억을 추정하기도 한다는데 뭐 그거는 시쳇말로 택도 없는 비용이죠. 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 뭐 반감기를 거쳐가지고 10만 년간 보관을 하는 비용은 지금 추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40년, 60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고 사고 처리 비용은 또 엄청나더라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이 사고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예, 뭐 수백조에 이르고 있는데 매년 뭐 그 수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죠. 예. 사고의 원인으로 비춰본다면 그 비용 부담은 도쿄전력이어야 하는데 정작 도쿄전력이 부담하고 있지 않죠. 원자력 손해배상기구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상한선 없이 무조건적인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한수원 같은 경우 손해배상액에 상한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인가요? 제가 숫자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SDR로 표현이 될 텐데요. 예. 그 제가 지금 현재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5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지금 수백조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피해 보전 비용으로 들고 있는데 뭐 5천억 가지고는 할 수 없고 그 이상의 비용은 결국은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뭐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시스템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으로 세금으로 그 기구에 원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여기에 이제 원자력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싼 콩, 비싼 콩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비싼지 추산조차 할 수 없는 콩에 게다가 먹고 탈날 우려까지 있는 콩. 예, 그런 콩이라서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은 여전히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일 뿐입니다. 차관님 조금만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뭐 누진제 얘기도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하시는데요. 그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관련된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기요금의 현실화라는 의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 그리고 또 요금이 가지는 어떤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지금 나온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뭐 전기 아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아둥바둥 전기 아끼는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전기세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가정 수요는 얼마 되지 않죠? 네, 전체의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예, 산업용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 나머지가 산업용하고 일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산업용이 50% 남짓 넘고 나머지 한 30%가 상업용 등으로 판단하면 되죠. 대략적으로.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을 전 세계 평균을 보면은 2위고 1위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가족용만 놓고 보면은 하위입니다. 그럼 누가 전기를 쓰고 있느냐?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미국에서 철강산업 반덤핑 문제 있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 너무 저렴한 거 가지고 그럼 반덤핑 문제로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됐었죠. 예, 문제 제기는 있었고요. 그 대응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보조금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요. 정부 보조금에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예, 그거에 예. 대해서 저희는 보조금은 아니라고 보조금은 예, 방어를 한 적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방어를 하신 거죠. 제가 전기요금 현실화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산업용 전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지금 가정용 누진제를 뭐 몇 단계로 하고 얼마를 낮춰주고 완화를 해가지고 부담을 얼마를 경감시키고 이건 정말 한두 푼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의 논의를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얘기 아마 시작하시면은 여기 계신 몇몇 의원님들은 아마 우리 경제 얘기하고 늘어질 겁니다. 저 경부화 요금 같은 경우 어떤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기저 그 발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야간에 경부화라고 얘기 표현을 합니다만 야간에 그 수요를 좀 그 특화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발전 설비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도입이 된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력 사용을 심야로 좀 분산하기 위해서 네, 도입된 맞습니다. 제도인데요. 근데 산업용의 48.1%가 지금 경부화 요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낮에 써야 될 것들도 결국은 경부화 요금에 몰리고 있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실제 경부화 단가하고 구입 단가를 봤더니 5년간 2조 3천억 손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이득을 보고 있고 이것은 결국 다른 사용자에게 또는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는 어떤 비용이 새어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요금 가운데 정책비용과 관련된 질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책비용이 전기요금 안에 들어가 있나요? 정책 비용이라고 하시면 요금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부가세 10% 그리고 기금 전력산업 기반기금인가요? 3.7% 이 외에 다른 항목은 없는 상태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향후 비용 부담을 고려한 요금이 전기요금에 계산이 됩니다. 예, 제가 향후 추가 질의를 통해서 여쭙겠지만 혹시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거나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잠깐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예,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는데요. 예, 지금 답변을 원하시는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